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좀 보자면 저희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개념을 설명하는 문서가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부분을 눌러보면은 건폐율은 뭐냐면은 그림으로 좀 먼저 보자면은 요런 얘기예요. 건물이 어떻게 생겨 있든지 간에 여기가 땅이라면 땅을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 건축물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요거가 땅 면적의 몇 퍼센트냐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요만하게 생겼는데 내가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대요.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으면은 이 건축물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요만큼의 면적이 있을 건데 얘가 이제 땅이죠. 땅인데 요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40제곱미터이고 땅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땅 면적의 100제곱미터 중에 이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몇 퍼센트쯤이냐예요. 그냥 보면 40%죠. 그게 이제 건폐율 40%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60% 넘지 말라. 그러니까 땅 면적의 60%가 넘는 이상을 건축물이 차지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건축물을 땅에서 수평적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법이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볼게요. 이쪽 부분에 선으로 뭐 이렇게 클지는 모르겠는데 한 예를 들면은 한 20m 정도 10m 정도만 할게요. 15m 정도 15,000 정도 되는 선을 그려주시고 15,000 정도 되는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옵셋해서 그러니까 10m에 10m짜리 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안쪽이 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땅의 크기를 10m에 10m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의 땅 면적은 얼마냐면 가로 세로를 곱해보면 10m 곱하기 10m 하면 100제곱미터 겠죠. 그러면은 이 땅은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값을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 면적, 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저희가 배웠으니까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해볼게요. 법에서 정해 놓은 건폐율이 60%래요. 60%. 그리고 법에서 정해 놓은 용적률이 20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폐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 건축 면적이거든요.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몇 제곱미터인가예요. 땅 면적의 60%라고 했으니까 100제곱미터의 60%를 말하는 거죠. 100제곱미터의 60%를 건축할 수 있다예요. 그럼 요거는 계산기 굳이 안 해도 60제곱미터가 되겠죠. 땅 면적의 60%까지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이 땅에다가 60제곱미터가 되는 면적만큼 건축물을 뭐 심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땅을 차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사각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도 60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60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60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도 60이 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규모를 검토해 보려고 치면 내 땅에다 60제곱미터 건물의 대략적인 규모를 계산해 보려고 하면 한쪽이 10m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쪽을 여기다 건축물을 내가 지을 건데 한쪽을 6m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60제곱미터를 6m로 나눠보면 한쪽 변, 나머지 한쪽 변을 얼마로 할 수 있을지를 알겠죠. 60제곱미터를 6m로 나누면 여기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사각형을 계산하는 규칙이 가로 세로니까. 그렇다면은 대충 6m면은 내가 생각하는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60을 나누기 6을 해보니까 10m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렉탱글로 박스를 그리면 만에다가 6천짜리 네모를 지을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물론 내 땅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쪽으로 10m를 다 못 짓겠죠. 요 정도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해서 60%를 채우면 돼요. 대략적인 규모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럼 마당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한 요만큼 될 거고 건축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 될 거다인 거죠. 근데 여기를 한 요만큼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머지 부분의 면적이 앞쪽으로 오겠죠. 그러면은 뭐 요렇게 지어도 60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사람들 들어가고 이쪽에다가 뭐 작은 공원 하나 만들고 여기는 뭐 뒷문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데크 같은 거 만들어서 좀 옥에서 쉴 수 있는 거 만들면 건축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쓰는 게 이 건폐율입니다. 6m라면 너무 짧고 땅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8m로 해볼게요.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60제곱미터를 8m로 나누면 7.5가 나와요.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60%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60 넘지 말라고 했지 60에 맞추세요는 아니잖아요. 나 50%까지만 할 건데 그러면 그 비율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8000에 7500짜리 네모를 그려서 요게 1층 딱 60제곱미터짜리 1층 건물이에요. 얘를 여기다 이제 놓고 쓸 겁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용적률은 뭐냐면 땅 면적의 200%라는 뜻인데 용적률은 위로 쌓을 수 있는 면적을 뜻해요. 건축물을 위로 올려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다 합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연면적이 땅 면적의 20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위로 쌓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뜻해요. 그거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위로 쌓을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을 만들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데 얘도 당연히 땅 면적의 200%입니다. 요거는 암산으로 가능하죠. 땅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위로 쌓았을 때 모든 층의 면적을 합친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법이 돼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1층을 60제곱미터로 만들었거든요. 1층을 60제곱미터로 만들었는데 이게 200제곱미터까지 위로 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200을 나누기 6을 하면 60을 하면
3.3이 나왔다는 얘기는 3층까지 쌓고 나서 30% 정도, 60제곱미터의 30% 정도를 더 지으면 얘가 200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 곱하기 3 하면 180제곱미터일 거고, 60제곱미터의 30% 정도, 요게 30%니까 20제곱미터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200제곱미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연면적을 1층에 있는 건폐율로 나눈 겁니다. 건축 면적으로. 그럼 3층하고 조금 더 지을 수 있는데 그 조금이 얼마냐? 그럼 20제곱미터.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3D로 바꿔서 요게 뜻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해서 1층을 뭐 4m로 지을게요. 4000. 그럼 60제곱미터 쓴 거예요. 근데 똑같은 크기로 2층, 그러면 120제곱미터를 썼죠. 3층을 쌓으면 3층을 올렸더니 6, 3, 18, 180제곱미터 썼죠. 그러면 4층을 지을 수 있는데 20제곱미터 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200을 넘길 수 없다 였잖아요. 200을 넘길 수 없으니까 4층은 크기는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크기는 안 되고 2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크기, 한 요만큼, 요렇게만 지으란 법은 없죠. 요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쌓을 수 있다요. 이거 크기가 20제곱미터라고 하면. 자, 근데 지금 이게 3층하고 반을 지었는데 나는 이거 5층짜리 짓고 싶거든요. 또는 6층짜리 짓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땅에다 6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을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만약에 5층짜리를 짓는다, 그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서 200제곱미터를 나는 6층으로 짓고 싶어요. 그럼 6으로 나눠볼게요. 6으로 나눠보면 한 층의 면적을, 맞나 이게? 6, 38 맞는 거 같네요. 33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크기로 만들면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200제곱미터를 6으로 나눴으니까 200제곱미터가 될 때까지 쌓을 건데 30제곱미터를 쌓으면 6층까지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30제곱미터라는 얘기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60이 아니고 30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건폐율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위로 쌓을 수 있는 층수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1층의 면적에 건폐율을 많이 쓰면 용적률, 위로 쌓을 수 있는 층수가 낮아지는 거고요. 1층에 지은 면적을 줄이면 위로 한 층, 두 층 더 올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수평적인 크기, 이렇게 지을지 요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위로 쌓을 수 있는 것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의 수평적인 크기 또는 위로 올라가는 높이, 이걸 제한할 때 쓰는 법이에요. 그럼 요거는 본인의 결정이에요. 이 범위를 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 면적 부분을 줄이면 층수를 올릴 수 있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부분을 늘리면 층수는 조금 양보하셔야 되고, 저거를 넘지만 않으면 돼요. 건폐율이 60%라고 해서 60%를 맞추는 게 아니고, 건폐율은 60%지만 내가 15%만 짓겠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땅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갖고 있는 각자의 땅도 보면 면적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396제곱미터인데 396을 곱하기 0.6을 하면 60%죠. 그러면 이 땅에 237제곱미터가 될 때까지 건축물을 바닥에 이렇게 깔 수 있다요.
여기의 면적이 237을 넘지 않으면 합법이에요. 그리고 요 면적을 땅 면적을 곱하기 2를 하면 200%였으니까 그 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2층, 3층 쌓을 수 있어요. 근데 1층은 이만하고 2층은 이만하고 3층이 이만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2층이 더 작고 3층이 더 커도 돼요. 이렇게 해도 바닥 면적의 합계는 같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면적, 용적률을 넘지만 않으면 돼요. 연면적을 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면 건축물의 형태 모양을 조절하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저 두 가지 값을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설계하시는 게 규모를 확인하면서 이 메스 디자인 설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메스를 잡다 보면 이쪽은 옥상을 5개 뭐 관광 조망으로 쓰면 되겠네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